네, 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투자도 했었고 평소에 경기 남부권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인 수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지역을 볼 때 어떻게 보는지 세 단계로 이제 나눠서 요약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수원을 시작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들,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들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릴 건데, 그때마다 그 지역을 이렇게 세 단계로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수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지역마다 이제 부동산의 특징이 있고 뭐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일자리가 어떤지, 인구가 어떤지, 뭐 호재가 뭐가 있고, 상권은 지금 어디가 제일 좋고, 뭐 공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보잖아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다 보듯이 이렇게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을 합니다. 지금 투자자들이나 실거주자들이 그 지역을 어떻게 보는지, 뭐 임장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뭐 블로그나 뭐 현지 부동산 전화 임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아보고, 그걸 통해서,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해서 뭐 전세나 매매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시장 분석을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항상 저는 전망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뭐 예측일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저희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맞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일단 근거를 잡는다는 게 커요. 그래서 제가 뭐 단기적으로 뭐 2년, 4년 정도 보고 갭 투자를 한다. 아니면 제가 뭐 2년, 4년 정도 단기적으로 이 지역에 살 거다 할 때도 부동산을 뭐 살 때 항상 어떤 이유를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유를 예측하고,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만약에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느 지역을 투자하거나 실거주를 한다 할 때는 성장성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 지역이 어떻게 향후에 변하고, 뭐 어떤 뭐 호재가 터진다던가 뭐 이런 거를 보는 편이고, 근데 이렇게 예측을 하는 이유는 좀 투자에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거가 없으면, 뭐 내가 이런 근거 없이 뭐 남의 의견에 의해서 투자했을 때 갑자기 제가 생각한 방향대로 시장이 안 흘러갔을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뭐 그 지역이 빛을 보기 전에 팔다던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근거를 잡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맞아야 된다기보다는 일단 제가 투자의 기준을 세운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지역 분석, 시장 분석, 그뭐 전망 이런 식으로 제가 지역을 본다 설명을 드렸고, 그럼 본격적으로 수원에 대해서 알아보면, 수원은 일단 이제 신도시인, 이제 제 영원한 1티어죠. 그래서 광교가 이제 북쪽에 있습니다. 수원 북쪽에 있고, 그래서 광교가, 그래서 요즘은 동탄 이 신도시에 이제 뭐 롯데캐슬, 동탄역 롯데캐슬이랑 비교가 많이 되는데, 저는 한동안은 그래도 광교가 이제 신분당선이 있어서 강남 접근성도 좋고, 이제 뭐 쾌적성도, 호수공원도 있어서 쾌적하고, 뭐 신도시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고소득자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계속 좋을 거예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동탄 이신도시가 이제 제가 아까 미래 전망에서도 봤듯이 장기적으로는 성장성 입장에서는 동탄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면서 거의 이제 국가의 사활을 건 600조 이상의 투자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만약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뭐 대표 단지 뭐 동탄역 롯데캐슬 뭐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장 전체를 보고 투자를 한다면, 저는 동탄 이 신도시를 광교보다는 이제는 좀 더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이제 광교 밑으로 보시면 이제 수원을 먹여 살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인근으로 이제는 도심이 구축이 돼버렸는데, 이제 제일 삼성전자 직원들이 많이 살았던 영통이나 메탄 권선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이제 노후계획 특별법에 들어갈 정도로 이제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계속 이제 뭐 인구는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이야 일기 신도시나 노후계획 특별법이나 이런 법들이 있어서 이제 정비를 한다, 뭐 용적률을 더 줘서 정비를 한다 얘기가 있었지만,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쪽을 정비하기보다는 위쪽에 이제 흥덕이나 밑에 쪽에 망포 쪽으로 이제 신축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흥덕도 이제 한 10년 내외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은 망포 쪽에 힐스테이트나 뭐 이렇게 들어서면서 삼성전자의 배후
주거지로서 이제 신축으로서 망포가 이제 조금 더 선호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매교역 쪽이 있는데, 매교역 쪽이 뭐 8달, 8구역, 뭐 10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대규모로 이제 재개발을 됐고, 그 지금 23년에 입주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을 입주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전세 입주를 해야 되니까 전세 시장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게 슬슬 회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까 미래 전망에서도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수원 쪽에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 아니면 좀 주목해야 된다 하면은 저는 수원역 일대, 이제 매교역 일대나 뭐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나 이렇게 수원역 근처의 신축들은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축이 이제 거의 뉴타운이나 뭐 신도시처럼 이제 신축 클러스터가 들어섰고, 뭐 GTX나 뭐 최근에 화제인 스타필드나 이런 것도 이제 수원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저는 수원역은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 하시면 수원역은 좀 주목해서 봐도 좋겠다. 그렇고 더 서쪽으로 가면 이제 장안구, 정자동 있죠. 최근에 뭐 스타필드 때문에 제일 화제된 곳인데, 이런 곳들도 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곳들에 비해서는 주목을 못 받는 곳이기도 하죠. 장안구 쪽이. 장안구도 이제 노후화가 돼 있고, 수원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의 수혜를 보는 지역인데, 이제 삼성전자랑도 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관심도는 떨어진다. 네. 요번에 뭐 가볍게 제가 수원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렇게 화제가 됐죠. 그래서 이게 코엑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별마당 도서관이라고 해서 되게 예쁘게 조성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요즘 쇼핑 트렌드가 이제 이런 쪽이지 않나. 더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즐길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약간 이런 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요즘 뭐 첫 개장할 때 되게 많은 사람이 다녀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수원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GTX-C가 착공을 했는데 이게 수원까지 가잖아요. 또 이게 수원역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연결이 되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교역 근처나 이런 신축에서 수원역에서 타고 양재나 삼성, 그런 강남 쪽 접근성이 매우 좋아지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구역 일대는 좀 주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뒤로 또 주목받는 게 평택이잖아요. 근데 평택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A 노선, 또 이게 GTX 연장하는 부분은 이제 지자체의 비용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A 노선 연장은 지금 평택시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C 노선 연장에 대해서는 평택에서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게, 어차피 A 노선 타고도 이제 강남을 갈 수 있는데, 평택 입장에서는 이제 돌아서 가는 노선에 비용을 투자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뭐 하선까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현재 분위기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기존의 수원까지는 GTX-C가 확정된 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은 지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을 이렇게 간단하게 봤는데, 그럼 지금 시장은 어떠냐? 제가 처음으로 수원이라는 지역을 선정한 이유도 그런 게, 지금 투자자들이 수원을 괜찮게 보고는 있어요. 괜찮게 보고 있고, 뭐 아직 뭐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것처럼 접근은 하지 않는 상황인데 괜찮게 보고 있다. 그럼 괜찮게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교역 근처에 대단지 재개발이 입주가 23년에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수원의 공급이나 이런 영향을 봤을 때 같이 봐야 될 곳이 동탄이거든요. 동탄2의 공급도 수원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동탄2도 입주가 끝났어요. 입주가 거의 마무리되고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이제 작은 단지들만 이제 공급이 남은 상황이라서 전세가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은 갭이 좀 벌어져 있어서 전세가는 낮고 매매가는 이제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갭이 아직 남아 있어서, 투자들이 이제 슬슬 공급이 줄어서 관심은 보고 있지만 이제 밀당을 하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슬슬 전세가 회복돼서 이 갭이 이제 줄어들면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제 뭐 실거주들도 미리 뭐 하나 사놓는다 할 때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공급이죠. 저는 뭐 다른 것도 많이 보지만, 뭐 교통 호재나 이런 것도 다 보지만, 진짜 부동산에서는 공급 이기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급 앞엔 장사 없기 때문에
그 공급을 봐야 되는데 이쯤이죠. 이제 18년쯤에 동탄 이 신도시가 거의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대규모 입주가 들어갔고 수원에서도 17, 18년 자체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이때 되게 힘들었다가 그렇게 동탄 입주가 거의 끝나고 20년도에 수원도 공급이 없다 보니까 이때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이때 상승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단지 재개발들이 이제 21, 22, 23 이렇게 계속 입주했고 또 23년이 또 피크였죠. 그래서 이렇게 막 입주를 하다 보니까 전세가 빠지고 하면서 되게 전세가에 있어서 힘든 상황이었고 투자자들도 접근하기 힘든 시장이었는데 앞으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큰 공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동탄2도 공급이 이제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공급에서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회복될 수 있고 그렇게 전세가가 조금 더 회복해서 뭐 갭으로 접근할 때 투자금이 적어진다 하면 충분히 검토를 슬슬 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수원이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전망을 한다고 했잖아요. 전망을 해보면 지금 수원에 보유하신 분들이나 뭐 수원에 투자를 생각하신 분들은 뭐 서로 반대되는 이유지만 좀 시장을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유자분들은 뭐 기존에 매도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지켜보고 이제 전세 시장이 좀 더 좋아지고 하면 그때 들어오는 실거주자나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고 투자자 입장에선 반대로 이제 지금은 아직은 그래도 투자금이 조금 더 드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들 지금이 뭐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도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시장을 보면서 기다렸다가 전세가 진짜 실질적으로 회복이 됐다. 그래서 갭이 축소되는 중이다 하면 그때 조금 더 지켜봤다 그때 이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끝났으니까 공급이 끝나고 전세가가 어떻게 될지 주목하면서 여기에 주목해서 시장을 봤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는 수원역 인근의 특히 신축인데 신축은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전세가가 회복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신축을 선호하니까 신축 먼저 이제 반응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수원역 일대가 뭐 GTX도 그렇고 앞으로는 수원에서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원역 인근의 신축은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수원 지역 분석 마치고 다음에는 뭐 다른 좋은 지역들 관심 가져야 될 지역으로 유튜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